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비공개라도 열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데 여러 이제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기록부에 보면은 예.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이제 병력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병적 기록이 돼 있는 것을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개한다는 것은 제 사실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박경림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행정착오라는 설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8개월을 더해서 22개월을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복무 연장 사유하고 병적 기록 제출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내키지 않아서 안 하셨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학적 기록부를 이제 제출을 함으로써 오해가 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그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예전부터 나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하고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시켜서 공직윤리청문회는 개인적인 신상, 윤리, 도덕성 검증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하고 네. 공직역량청문회는 어떤 정책 비전이나 정책 수행 능력을 공개로 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제출 의무도 조금 강화하고, 그리고 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청문회 이틀 차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 동안의 좀 과정을 보면은 너무 개인 신상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네. 이제 능력 검증이 좀 안 된다 네. 이런 좀 비판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말 행정착오면은 뭐 가타부타 할 거 없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요? 뭐 당연하죠. 병적 증명서,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 안기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사실과 다르게 병적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 내지 병적 기록부를 공개를 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제대 날짜가 그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명백한데 이게 어떻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까? 결국엔 병적 증명서 내지 병적 기록부를 제출해도 22개월 복무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방위병 근무가 이제 14개월이고 거기에서 22개월 복무한 이유가 뭐냐? 중간에 입창, 영창 생활을 했느냐, 뭐 그런 의혹이 있죠. 군 감옥에 있었느냐, 뭐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만 해명을 해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기백 의원 말씀은 그 기간 6개월 학교를 이미 다녔기 때문에 방위병으로 근무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청문회 진행 중이니까 이게 자료 제출 여부를 비공개라도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안 후보자가 단기 병사, 방위병이라고 부르는 단기 병사 출신이라서 이 전군을 지휘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과연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 좀 일부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방위병도 뭐 엄연한 군의 일부니까는 저는 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군 출신이 아닌. 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네. 의정 생활 중에서 14년을 국방위에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한 곳에서만 있는데요. 상임위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방위 같은 경우는 이게 선호 상임위는 아니죠.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닌데 거기를 꿋꿋하게 지켜오셨고 흔히 우리가 밀떡이라고 하잖아요. 그 밀리터리 덕후인 분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엄 사태 때 네. 보면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내부에서 추스릴 수도 있지만은 국방을 잘 아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무너진 그런 조직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딱인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뭐 A+ 후보다 이런 평가를 줬는데 우리 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근데 이제 그 안규백 의원이 실제 국방장관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안규백 의원 자체가 그런 국방 분야에 오랫동안 국회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실 국방 문제는 지금 그런 현역 군인 출신이냐 아니냐 또 뭐 방위병 출신이냐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양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가 군 미필자가 국군 통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래서 뭐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 현실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또 군사적인 문제가 북한과의 대치 관계. 근데 이 관계에서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컨대 지금 당장에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예. 또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가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논란이 굉장히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노선을 택하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는 사실 지금 방위병 출신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방위병 출신이 뭐 국방장관 해도 무방하죠. 네. 네. 지금 오늘 제가 청문회를 예. 지켜보면서 그래도 비교적 정책 질의 같은 게 이루어져서 비교적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정동영 후보는 이제 위협이라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셨고 오늘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제 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통일부의 관점과 국방부의 관점이 다른 것이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통일부답게, 예, 생각을 국방부, 했고요. 국방부답게. 어제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이해 충돌 부분, 어떤 도덕성 검증도 있기는 했었지만은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라든지 그리고 통일부의 명칭을 한반도부로 한다라든지 그래도 비교적 그런 정책 과 비전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져서 좀 양호한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 이 현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실은 조금 이제 온도차를 보이는 설명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